안녕하세요. 저는 민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지금 공부 중인 조현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민사고를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박정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민사고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학부에 재학 중인 조수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에 23기로 민사고를 졸업하고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휘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민사고를 졸업해서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정은지입니다. 우선 뛰어난 능력과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 스스로의 학문적 역량을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와 그리고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민사고나 상상고, 하나고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학교들이 있다, 이런 데 가보는 것도 좋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민사고를 조금 조금 찾아봤는데 되게 이런 활동들이나 학교 교정도 너무 이쁘고 한복을 입는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해리포터 책의 호그와트 학교를 진짜 좋아하는데 민사고가 그런 호그와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민사고를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어렸을 때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저희 학교의 교훈인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닌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를 보고 저 학교는 정말 가고 싶다. 저 학교는 나한테 딱 맞는 학교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부터 이제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저는 가족 중에 민사고에 먼저 진학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민사고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민사고에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민사고는 일단 지인의 소개를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이후 민사고에 대한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민사고에서 하는 그 여름방학 수학과학 캠프가 있어요. 네, 그 캠프에 참여하면서 민사고 참 멋있는 학교구나. 여기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참 색다르겠다 싶어서 민사고 입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내반이었기 때문에 해외 유학이라든지 각종 유학 경험이 중요하지는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 다 같이 1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9살 때 5개월간 뉴질랜드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5개월이라는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지만, 저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영어 실력이나 특히 영어 발음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된 거는 맞지만 또 학교에 와서 느낀 것은 그런 유학 경험이 전혀 없이도 영어를 너무 잘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런 유학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해외 유학이다라고 해서 유학을 간 적은 없지만 이제 가족이 제가 7살 때랑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때 미국이랑 캐나다에 가서 생활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민사고에서는 사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영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기타 전공 수업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영어 원문을 교재로 사용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대하고 또 자신의 공부를 충실히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토플을 평소에는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 기간에는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그래머 정도로 나눠본다면 이 중에서 스피킹이 제일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민사고에서 뭐 EOP, English Only Policy라고 해서 영어로 최대한 생활 속에서도 말하려고 노력했어서 조금 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주 쓰는 관용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미드 보면서 제가 가장 즐겨보는 미드는 Gilmore Girls라고 넷플릭스에 있는 네, 미드인데 그걸 보면서 체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는 아무래도 내신 대비를 위한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부가적으로도 제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제 생각을 좀 영어로 표현하려고 해보거나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는 영어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법들이나 저도 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타임즈처럼 영어 잡지를 꾸준히 구독하면서 읽거나 영어 원서들 정말 많이 읽었고 그리고 토익이나 토플 시험 같은 것도 준비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한 학기 다니다가 중간에 민사고를 편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와 민사고를 비교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교육 과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민사고를 준비한 학생들은 선행학습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와 법 수업을 준비한다 할 때 다른 학교처럼 정치와 법 교재를 미리 선행학습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능 문제를 미리 풀어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책에 나와 있는 루소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상가들의 원전, 그런 고전 같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합격하기 위해선 선행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시험 민사고의 면접 범위가 중학교 전체 범위이다 보니까 네, 선행을 했다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막 급하게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선행학습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하지만 선행학습을 하면 민사고에 들어와서 배우는 것들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다. 부스터가 되어줄 수 있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일단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행학습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 자체가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빼놓고 공부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이 있는 거기 때문에 면접 대비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합격하고 나서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뭐, 약간의 선행학습 정도는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이 반드시 엄청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선행을 하지 않고도 학교에 와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고 와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사고에서는 한 학기에 듣는 수업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과목들을 그 학기에 바로 공부를 시작하려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하면은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시간들이 조금 더 넉넉하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입학할 때 올A로 입학을 하였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다른 특목고보다는 성적을 덜 보는 편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올해가 아닌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 어떤 중학교에서는 A 받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꼭 올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마지노선으로는 B 3개에 C 1개 정도? 그게 마지노선일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천차만별인 게 어느 과목에서 이제 언제 B를 맞았는지 언제 C를 맞았는지에 따라서도 그 환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환산 점수는 민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올해에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B가 하나 있었고, 저와 비슷했던 친구들도 많았던 걸로 알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가 아니라서 지원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올해여야 한다. 하나라도 B가 있으면 탈락한다.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제 주위에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B가 한두 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네, 꼭 오래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중학교 때 충분히 공부를 성실하게 해왔고 잘 해왔다. 네, 이 정도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자소서나 면접에 있어서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준비하였고 뭐 그랬는데도 혼자서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민사고 입시 학원을 다니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면접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제 과목 면접 분야도 5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서 전부 다 준비하는 건 조금 버거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이 본인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리는 유형의 경우는 나는 면접에 확실히 약하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한다. 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추천드려요. 입시 학원도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막판에 한두 달 정도 면접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았었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 입시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합격했던 친구들을 많이 봤어서 이건 역시도 필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입시 학원은 이제 면접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사고 면접 스타일이 조금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런 점에서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안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사실 스스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내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선행학습을 하고 왔는지보다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민사고에 와서 얼마나 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 활동 중심으로 쓰되 어떤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성 같은 것을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 잘 녹여낼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민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 눈에 잘 보일까?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보기에 좋은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를 담는 그런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사고 문항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면은 되게 뽀대 있어 보이겠지, 멋져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소서를 쓸 때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학교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너네도 나 같은 학생 안 뽑고는 못 베길 거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적절하게 드러나면 최강의 자소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함과 그리고 나의 이제 능력,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소서는 솔직하게 쓰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떤 자소서가 진실성 있는 자소서인지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적인 성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적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공부의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발전시켜 왔는지, 네, 이런 점을 보여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민사고는 사실 학교 분위기 교풍 면에서 어떤 자발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즉 어떤 학생의 스스로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연구하고 또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그러한 풍토가 마련되어 있고요.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학생들을 도와주시려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꼭 공부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모로 의지되는 점도 많았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일단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좀 영혼의 단짝을 찾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영혼의 단짝을 찾기 좋은 공간이다. 하지만 다들 바쁘다. 항상 바쁘다. 바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래서 바쁨에 치여 사는 그런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막 피폐한 그런 바쁨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활기찬 바쁨이에요. 그래서 생기 있고 뭔가 발랄하고 왜 이런 형용사밖에 떠올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활기찬 바쁨이어서 뭔가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의미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전 정말 훈훈하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워낙 인원수도 적고 뭐 수업도 자기 맘대로 선택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동기들 간에는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친해질 수 있는 환경도 정말 많아서 친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참 다채로우면서도 조화롭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친구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요. 뭐 천체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생물에 엄청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완전 문과인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막 만우절 때 막 이런 거를 상당히 잘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축제 같은 것도 여름방학 때 있어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민사고. 학생들 간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 역시도 굉장히 끈끈하고 화목한 편입니다. 저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가깝다고 느꼈는데, 진짜 아무래도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학년을 구애받지 않고 듣는 수업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수업들을 같이 듣고 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의지할 수 있었고, 조언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민사고 출신 동문들끼리 유대한 이렇게 공유하는 유대감이 좀 유달리 끈끈하다고 항상 느껴요. 예를 들면 처음 가는 곳에 딱 가가지고 어, 적응하기 바쁜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나랑 같이 뭘 하시는 분께서 조금 기수 차이는 나지만 같은 민사고 출신이었다. 그러면 오 반갑다 이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챙겨주고 이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선후배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훈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챙겨주고 아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동아리나 각종 활동을 하면서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 의지하는 고마운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관계는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 부서 활동에서 선배들이랑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바로 윗학년 선배들이랑은 이제 매칭 방 시스템도 있고 1대1로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사고에서는 어떤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저도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스스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미국 정치의 정책 결정을 분석한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발표한 적도 있고요. 또 자치법정에서 진행되는 어떤 판결 같은 것을 사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활동 또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동아리나 아니면은 학교의 지도를 VR로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공연 동아리로는 사물놀이 동아리, 사무침이라는 사물놀이 동아리를 하고 LID라는 연극 동아리도 했었고요. 캔들즈라는 치어리딩 동아리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보고풍이라는 춤 동아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동아리로는 즐거운 학교랑 시그마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 초등학교로 교육 봉사를 나가는 동아리를 했었고 헤비타트라는 이제 집 짓는 그런 건축 봉사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룬디코라는 수학, 과학, 기사 쓴 잡지 동아리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WCW라는 수학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했습니다. 복고풍이라고 댄스 동아리에서 1년 동안은 부원으로, 1년 동안은 장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또 만년필이라는 문예창작 동아리에서 한 학기 동안 장으로, 그리고 남은 학기 동안은 계속해서 부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넷. 이거는 세 번째로 언급을 안 하면 이 장 친구가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소넷 155라고 해서 영문학 동아리의 차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네 번째로 스웨덴어 동아리. 이건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음이 스베스야 썸홀레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아무튼 이 동아리를 언어 배우기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꾸려서 이것도 1년 동안 이제 활동했고 제가 차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강의나 차장으로 활동을 안 했어도 계속해서 활동한 동아리도 있는데요. 민족 오케스트라라고 1년 반 정도 동안 활동해서 민사음이라고 민족사음고등학교 음악회에 2번 무대에 오른 적이 있고요. 또 바이오 해저드라고 생명공학, 생물 실험 동아리도 한 학기 동안 부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동아리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인권 동아리, 휴먼즈 오브 민사라고 인터뷰 동아리 이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학생회 활동했던 거. 그래서 저는 입법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동아리 활동으로는 목트라고 이제 영어로 모의법정을 진행하는 동아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교내 치어리딩 동아리였던 캔들즈나 심리학 동아리 푸시케, 그다음에 봉사 동아리로는 횡성군에 있는 아동센터로 매주 교육 봉사를 나가는 인터랙트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시면 제일 먼저 받아보시게 될 책자인 노하우 두하우라는 신입생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꾸미음이라는 단체에서 편집장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KMLA 오케스트라라고 아주 전통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나 했고, 그리고 이제 화학 동아리 활동을 하나 했습니다. 민사고 학생들은 사실 다들 공부를 잘하고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렇다 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고에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민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누구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사고 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모든 분야에서 잘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가 정말 자신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분야가 하나씩은 다들 있다고 느꼈어요. 어떤 친구는 생물을 정말 잘하고, 어떤 친구는 역사를 잘하고, 누구는 지리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자신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꼭 처음부터 잘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네. 정말 기본적으로 다들 공부를 잘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문제집을 잘 푼다. 항상 수능 1등급이 나온다.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온다. 오답률이 0%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들 머리가 좋아요. 뭔가 기본 스탯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공부는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 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가 아마 실망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기 각자 특출난 분야에 정말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를 섭렵해서 다방면으로 잘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 환경에 떠나서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룸메이트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배려심이나 이타적 어떤 성격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기숙사 생활을 할 때는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 이제 잠을 잘 때 이제 3명 3인 1실을 쓰다 보니까 불을 언제 끄냐 이런 것도 처음에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자는 사람이 불을 끄고 자자 이런 식의 나름의 규칙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제 방 온도 같은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일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난방을 방에서 조절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난방을 약하게 키더라도 엄청 뜨거워지는 부위가 있고 아무리 세게 켜도 정말 추운 그런 방의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하고 가까운 친구는 아무래도 창을 열게 됐을 때 바람을 너무 맞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룸메들과 갈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혼자만의 공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좀 시험을 못 봤다든지 할 때는 좀 혼자 구석에 짱 박혀서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뭐 식당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계단에 가면 커플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에 내려가니까 뭐 동아리 활동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방에 들어보니까 룸메이트가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혼자만의 공간이 없다는 점이 큰 단점이라고 느꼈고요, 저는. 아무래도 뭐 10몇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친구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활 습관 같은 게 달라서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지내면서 또 친해지기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예민한 편이 아니라면, 네, 민사고 기숙사 생활은 불편하기보다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가 12층까지 있어서 이제 계단으로 오르내리면 좀 힘들다는 점? 네. 네, 다행히 급식은 매우 맛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치킨데이라고 해서 전교생들이 단체로 치킨을 배달받아 같이 먹는 그러한 행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급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 메뉴가 굉장히 맛있는 메뉴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피자 토스트나 아니면은 대게, 랍스터가 나온 적도 한 번 있었고 이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거는 이제 소금구이, 돼지 소금구이가 나오는데 목살 소금구이에 이제 쫄면하고 계란찜하고 이런 메뉴들 같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맛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다녔어요. 저는 급식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밥을 되게 열심히 먹었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사 분들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급식을 먹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메뉴도 정말 다양하고 또 맛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급식은 네,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메뉴들도 많이 나오고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생활은 마치 장거리 달리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점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뛰기 위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 가면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운동하고 밥하고 잠 이렇게 3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건강을 정말 잘 챙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 동아리에 든다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점심 저녁에 운동장에 둔다든지 아니면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든지 그렇게 다들 건강을 따로 챙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틈틈이 부족한 잠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만든다면 아마 큰 무리 없이 건강하게 잘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민사고는 2시에 소등이 돼서 이제 가끔씩 이제 공부하다가 늦게 자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네. 잠을 못 자는 게 체력이 가장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민사고에 합격을 하더라도 꼭
꼭 잠은 충분히 잤으면, 네. 잠만 잘 자면은 저는 건강은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사고에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민사고에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민사고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민사고에 지원하시게 될 여러분들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민사고에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